시끌벅적한 인터 마이애미 기자회견장에서 데이비드 베컴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회장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한 기자의 질문을 끊고는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골이 아니야.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날 밤 BMO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용광로 같았습니다. 전반 29분. RAFC는 크루스 아술에 끈질기고 교묘한 5-3-2 수비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공격 시도가 무산되었고 홈 관중들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전례 없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세계적인 명장면들을 함께 분석하는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나치씨와 크루스 아술의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한창이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호화로운 장소에서는 잉글랜드 축구의 불멸의 아이콘이자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야심찬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이 전략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베컴은 전 선수로서가 아니라 인터 마이애미를 MLS의 새로운 강호, 슈퍼클럽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설계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선수 영입과 미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중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BMO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베컴은 갑자기 말을 멈췄다. 평소 사업가처럼 차분하고 계산적이었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순수한 축구광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모든 통계와 사업 계획을 제쳐두었다. 베컴에 있어 슈퍼클럽에 대한 모든 계산은 방금 스크린에 나타난 놀라운 재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손흥민이 선보이는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움직임은 어떤 훈련 과정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베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ML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장 중 한 명이었던 그가 본능적으로 감탄의 말을 내뱉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아이콘,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를 보았고 자신의 인터 마이애미 제국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그를 영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팀의 미래에 대한 기자회견은 순식간에 한 개인 손흥민의 위대함에 대한 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컴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레전드들과 함께 뛰었지만 손흥민이 방금 보여준 것은 인간 잠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진정한 도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반 30분 BMO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감 넘치게 변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마티유 쇼니에르가 올린 중거리 크로스는 궤적이 매우 불규칙하며 페널티 에어리어 깊숙이 휘어져 들어갔다. 손흥민은 마치 번개처럼 상대 5인 수비진을 뚫고 시속 3km가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했다. 바로 그때 크루스 아술의 한 수비수가 필사적으로 뒤에서 고의적인 밀침을 가했다. 일반적인 축구 경기에서 선수 99%는 안전한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 넘어지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러지 않았다. 그 순간 최고 수준의 킬러 본능이 모든 일반적인 계산을 압도했다. 손흥민은 넘어지는 대신 상대 선수의 밀침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의 몸은 잔디와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했다. 발을 디딜 곳도 없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손흥민은 왼손, 즉 주번이 아닌 발을 휘둘러 강력한 발리슛을 날렸다. 공은 막을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골대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고 상대 골키퍼는 속수무책이었다. 경기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회견에서 리플레이를 지켜보던 데이비드 베컴은 저게 바로 관성을 바꾸는 예술이다 라고 외쳤다. 손흥민은 멈추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성을 자신의 슈팅을 위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했다. 이것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다. 육체적인 힘과 용감한 전사의 정신을 보여주는 행위였으며 축구와 퍼포먼스 아트의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진 순간이었다. 수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고 겸허히 등을 밀치는 순간 천재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평생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살아온 데이비드 베컴은 남들이 거의 보지 못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고요함입니다. 베컴은 손흥민이 그 순간 몰입 상태에 들어갔다고 분석합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듯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상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가 뒤에서 강한 충격을 받으면 생존 본능이 작동하여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육이 수축하고 그 결과 공의 궤적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정신력은 생존 본능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넘어지려 하지도 않았고 밀리는 것을 저항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충격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앨런 시어러가 언급한 상체의 흔들림 없는 정지 자세는 강철 같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리와 코어, 근육이 공중에 떠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의 힘을 쏟아붓는 동안에도 손흥민의 눈빛과 얼굴은 차갑고 집중된 강렬함을 유지합니다.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베컴은 이것이 훌륭한 선수와 전설을 가르는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경주용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도 그 정도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손흥민은 자신의 기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근력의 힘이 아니라 수천 시간의 고독한 훈련을 통해 단련된 강한 의지의 결과이며 불멸의 순간을 위해 부상에 대한 두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손흥민의 슈팅을 보고 단순한 골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또 다른 전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베컴은 현대 축구 역사상 이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마무리,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한 선수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 시절 전성기였던 호날두 이신이었던 호날두 이십니다. 손흥민이 미국에서 그 경이로운 신체적 능력을 재현해낸 것은 그를 진정한 슈퍼휴먼의 바늘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하고 그의 플레이 스타일의 철학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그의 극단적인 용기입니다. 한때 절묘한 커브 크로스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베컴은 겸손하게 저는 손흥민 같은 슛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선수, 심지어 슈퍼스타조차도 슛을 하기 전에 균형을 잡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방어 본능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앞으로 돌진합니다. 손흥민이 상징하는 스포츠 철학은 바로 헌신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발로만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후퇴를 생각하지 않는 전사의 강철 같은 정신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단 한 골을 위해 심각한 부상을 무릅쓰고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손흥민의 모습은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웅에게 있어 생체적 각적, 한계나 물리 법칙은 깨뜨려야 할 장벽일 뿐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미국 현대 스포츠에서 완벽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단순히 전광판에 나타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크루스 아술 수비진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리적인 핵폭발과 같았습니다. 경기 전 멕시코 팀 크루스 아술은 공격 공간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요새와 같은 5-3-2 포메이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아크로바틱한 점프 한 방이 터지자 그 요새는 것엔 파도에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전술적 통찰력을 지닌 데이비드 베컴은 냉혹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크루스 아술 수비수들은 축구를 멈췄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었죠. 상대팀의 모든 움직임에서 그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크루스 아술 감독은 이후 손흥민을 막는 것이 자신의 감독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다고 씁쓸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특정 선수를 마크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천재적인 선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전술적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촘촘히 막기 위해 중앙 수비수 3명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 효과가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지역의 수비수들이 집중되면서 하프 스페이스에 커다란 빈 공간이 생겼고 젊은 재능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이를 완벽하게 활용하여 손쉽게 2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시스트는 손흥민이라는 유령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걸작은 손흥민이 페널티킥만 기다린다고 비판했던 미국 언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MLS든 어디든 운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 한 방의 골로 가장 견고한 수비진조차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시아의 암살자 손흥민과 맞붙으려는 모든 팀에게 이 경기는 값진 경고가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인 앨런 시어러가 입을 열면 축구계 전체가 숨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시어러는 공중에서 상체를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훌륭한 스트라이커와 진정한 천재를 가르는 차이라고 강조합니다. 시어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밀어내는 힘의 균형을 잃겠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의 머리와 어깨는 마치 자이로스코프에 장착된 것처럼 안정적이어서 몸에 엄청난 힘이 가해지는 순간에도 시선을 목표물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티스 크스타 스타 선수뿐만 아니라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갖춘 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경기는 관중들의 환호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귀중한 교과서적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기 후 몇 시간 만에 프랑스의 클레르 퐁텐과 스페인의 라마시아 같은 유럽 최고의 축구 유소년 아카데미들은 손흥민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슈팅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고도의 생체역학에 대한 수업입니다. 중력을 제어하는 법, 외부의 힘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법, 그리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몸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BMO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그 슈팅 장면은 수천 프레임에 걸쳐 분석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젊은 축구 유망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되려면 단순히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정밀한 과학기구처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흥민은 CONC 셋이 현대 축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 골은 LAFC의 승리를 확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북미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말했듯이 우리는 아름다운 경기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노력과 불가능을 극복하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BMO 스타디움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손흥민이 남긴 신체적 유산은 전설로 기억될 것이며 미래 모든 스트라이커 세대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미국에서 위대함의 정의를 새롭게 썼습니다. 손흥민의 중력을 거스르는 환상적인 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 역사상 누가 다시 이런 순간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나요.